자, 여러분 151페이지부터 이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려면 일단은 감각이 뭔지 아셔야 되고, 감각이라는 거는 오감,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판단할 때는 하나씩 찾아보세요. 어떤 심상들이 있는지. 그럼 먹밤중 한밤중이래 개들이 짖어댄데, 개들이 멍멍하고 짖는 걸 우리는 청각으로 듣죠. 앞쪽에다 청각이라고 적겠습니다. 개들이 계속 짖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말끝이 들린데, 들린다도 청각이지. 그럼 봐 여러분, 짖어댄다, 들린다, 우리가 이걸 서술어라고 부르지. 그럼 이 서술어들도 청각인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봐봐, 소리를 한다도 서술어고, 영어의 verb를 서술어라고 쓰고 있어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은 청각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감각인지, 그러니까 공감각이라고 하면 감각의 전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감각의 전이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이렇게 돼요. 자, 금빛 울음. 그럼 봐봐, 금빛 울음이라는 것의 원관념은 울음이야. 원래 들었던 거 울음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울음은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소리로 듣는다고 하자. 그럼 금빛이라는 건 뭐니? 시각이죠. 그럼 금빛이라는 거는 시각이고, 시각은 지금 보조관념이잖아. 자, 그러면 원관념을 보조관념화했다라고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관념의 보조관념화라고 해주시면 되고, 뭐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네, 원관념은 여기서 소리, 청각이었죠. 그 청각의 보조관념화, 시각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찾아보는 거거든. 혹시 찾은 학생 있어요? 찾은 학생 있어요? 일단 필기를 해주시고, 필기 다 하셨죠? 자, 그러면 가에서는 잘 못 찾겠어. 대부분 청각적인 것 같고. 자, B에서 한번 찾아보자. B에서는 그런 게 있었을까? 여기도 뭐 그런 거 안 보이고 그냥 시각 위주로 보이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벚꽃을 어떻게 봤을까? 시각으로 봤을 거 아니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꽃불 성화 이런 것도 시각이죠. 불타오르는 걸 내가 보는 것도 전부 다 시각이죠. 따라서 시각 말고는 없고, 뭐 푸릇한 잎새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색채어라고 하고, 얘도 지금 시각이죠. 청록도 시각이죠. 여기까지 되셨을까? 시각 위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건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 얘들아. 자, 입체감이라는 거는 변화가 있는 것을 입체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쭉 가면 얘를 평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얘는 직선인데, 이걸 이제 3개의 축이 있는 입체로 놓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뭔가 쭉 전개되는 건 평면인데, 자, 입체적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뭐가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 우린 입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입체가 있다는 것은 뭐다? 변화가 있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입체감이라는 국어에서의 개념어도 차근차근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오른쪽 넘어와서. 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인데, 상승 이미지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 하강 이미지는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촛불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 촛불은 막 이렇게 타오르죠. 타오르니까 당연히 상승 이미지야. 그리고 촛불 때문에 생기는 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연기도 상승 이미지예요. 그래서 연기라든지 불, 이런 애들 상승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강 이미지는 뭘까? 떨어지는 게 하강 이미지일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떨어지는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 지금도 있어요. 일단은 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미지도 되고 하강 이미지도 되겠죠. 두 번째, 빗방울, 물방울들도 떨어지죠. 그리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이런 거는 전부 다 하강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필기해 주십시오. 정말 지루하죠, 여러분. 이 지루함 빨리 끝내드릴게요, 어떻게든. 계속 봅시다. 상승 이미지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상승 이미지 좀 찾아볼까, 얘들아? 자, 봐봐. 타오르다. 오르다라는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상승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봐봐. 하늘을 받든다는 것도, 하늘은 저 위에 있잖아. 그 위를 받들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상승 이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나라의 원강이 떠오른대. 떠오른다도 상승 이미지죠. 날아오른다도 상승 이미지죠.
높다라는 것도 위로 가니까 상승 이미지죠. 자, 그럼 하나씩 좀 체크해 봅시다. 타오른다, 받들었다, 떠오른다, 날아오른다, 받들었다, 높다, 이런 게 전부 다 상승 이미지 되겠습니다. 됐죠? 필기 잘 따라오시고요.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하강 이미지 물어볼 차례. 얘들아, 하강 이미지 한번 볼까? 자, 혹시 하강 이미지가 없으면 상승 이미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뭐 눈은 내려니까 내려가는 건 당연히 하강 이미지 맞겠죠. 넘어가시고, 자, 이런 거야. 우리가 뭐 눈이 와, 뭐 꽃이 핀다, 이런 거는 계절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꽃은 언제 피우죠? 봄에 피우잖아. 그 일반적으로 꽃은 봄인데, 예를 들면 뭐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이에요. 뭐 국화 이런 거는 가을입니다. 코스모스 이런 것도 가을이야.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뭐가 될 수가 있다. 시간, 계절을 알려주는 게 될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좀 많은데 일단은 필기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화라는 거는 백꽃이야. 백꽃은 막 하얗게 돼 있잖아. 백꽃은 막 하얗게 돼 있고, 월백, 달이 밝아요. 달이 흰색이야. 그 다음에 뭐 은하수도 밝게 빛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밝고 환한 이미지가 될 수 있겠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동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일단 동은 움직임이 있는 거야. 역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은 뭐라고? 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수직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위아래를 보통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를 뭐라고 하겠어? 수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인데 뭔가 깨끗한 자연 같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탈속이라는 것도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나왔을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걸로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 걸 다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필기해보세요 여러분. 필기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형상화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55페이지 형상화 볼게요. A, B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시간 정보를 찾아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그걸 시각 정보로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정보를 차고 시각 정보도 확인해 보자. 자, 먼저 A를 볼게. 시각 정보죠. 왜? 해를 우린 어떻게 감각하죠? 시각으로 감각을 하잖아. 그럼 시각 정보인데 얘를 뭐라고? 시각 정보인데 여름 해니까, 근데 길다니까 우리가 해가 떠 있으면 지금 낮 시간이라는 시간 정보도 있잖아. 그럼 봐. 긴 여름 해라는 시간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날개를 접었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맞겠네. 다시 시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맞겠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B로 갈게요. 세월이 물 흐르는데 세월이라는 것도 지금 시간이잖아. 물 흐르는 건 어떻게 하긴 한다? 눈으로 하는 거니까 역시 시간 정보를 시각으로 표현했다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필기 되셨으면은 둘 다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156페이지. 자, 여름물산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볼게. 지금 보면 겨울에 엄청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추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따뜻하게 나를 이제 안아주신 그 느낌인 거죠. 그럼 봐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주고 계셔?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계시죠? 필기했어요. 자, 그럼 봐봐. 얘랑 비슷한 게 뭐였냐면 한강물을 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한강물을 봤더니 한강이 꽝꽝 얼어있는 그런 한겨울이야. 그런데 얼음은 막 이 추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 밑에 뭐가 흘러가냐면 막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야. 마치 뭐 같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음이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아버지 같았던 거죠. 그리고 물은 아들 같았던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고 아들은 나였잖아. 그래서 나 같았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일단은 필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도 괜찮아. 일단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 그러면 선지 판단하실 수가 있고. 자, 여러분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지들을 판단을 할 때는 자, 하나하나 좀 쪼개 볼게요. 동일하다 단어죠.
시어도 단어죠. 반복도 단어고요. 정서도 단어고 심화도 단어야. 그럼 우리가 얘를 판단하려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동일하다는 건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뜻은 유사하다는 것과 다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엄마, 엄마가 반복이 됐어요. 어머니, 엄마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나 엄마나 자,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잖아. 뜻은 같지만 그러면 얘는 유사한 거야. 그런데 얘는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건 말 그대로 똑같은 애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유사한 거는 비슷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어입니다. 동일하다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개념어인 시어는 시에 쓰인 단어를 의미해. 자, 단어는 여러분이 중1 때 문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뭐 체언, 명사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1 문법인데 이 중1 문법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나중에 문법할 때 같이 보면 되고,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시어가 있고 시구가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시어는 줄임말이죠. 시에 쓰인 단어야. 시구는 말 그대로 시에 쓰인 구예요. 그러니까 구라는 게 뭐냐면 단어 2개 이상이 한 단어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 운동장이라는 거는 뭐 야구 선수들의 운동을 하는 야구 운동장도 있을 수 있겠고 축구 운동장도 있을 수 있잖아. 알다시피 야구 운동장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치? 그런데 축구 운동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길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축구 운동장은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맞지? 그럼 봐봐. 야구 운동장과 축구 운동장이 자, 운동장이라는 단어에 야구라는 단어가 붙어서 축구라는 단어에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아, 얘는 야구 운동장이구나 얘를 의미하는 거고, 아, 얘는 축구 운동장이구나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단어 2개 이상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행은 한 줄 의미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시에서 쓰인 연은 일종의 문단 같은 건지 알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같은 거 배우실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단어, 구, 절 같은 걸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말 그대로 한 단어고 구는 단어 2개. 이런 거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려면, 반복은요 여러분 2번 이상만 나와도 반복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2번만 나와도 동일한 시어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정서, 심화라는 게 나오는데 정서는 감정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어, 모든 시의 정보들은 감정에 관련돼 있어요. 100% 감정이야. 그리고 모든 시는 심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서 심화는 100%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여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4번, 5번은. 그러면 동일한 시어 반복만 찾으시는 거거든. 혹시 찾은 사람? 찾아봅시다. 동일한 시어 반복 찾아볼까요? 여기 보이네. 그대, 그대라는 동일한 시어 반복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그대가 시언지는 알겠어요. 그럼 그대인가 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1, 중2 넘어가면서 문법에서 배우는데, 자, 얘를 최대한 쪼개볼게요. 그 쪼개는 걸 나중에 형태소 분석이라고 배워.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자, 그대, 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대까지는 뭐지? 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야 그건 명사, 고유명사잖아. 근데 그대는 그 누구한테도 그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봐, 그대는 사람 대신 쓰는, 그래서 무슨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명사 대신 쓰는 거니까. 뒤쪽에 이다는 뭐예요, 여러분? 서술격 조사라고 배우실 거야.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을 3.14로 배우다가 나중에는 파이라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고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각도를 360도로 배울 거야. 근데 360도는 고등학교 때 2파이 라디안이라고 배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져.
자, 국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서술격 조사가 얘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명사 서술격 조사로 배우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 그대이다에서 니은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애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대인.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생긴 것이 강아지이다. 강아지인. 이런 식으로 이다에서 니은을 딱 붙여줄 수 있잖아. 이렇게 니은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벌써 어려워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안 얘들아, 좀 어려운 말인데 엄이라고 해요. 엄이라고 해 얘들아. 그래서 인가, 니은가를 뭐라고 하냐면 엄이라고 해요. 그대인가. 니은가를 뭐라고 한다? 엄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고는 뒤에 이제 좀 헷갈리는데 아마 화자는 이렇게 쓴 것 같다. 그대인가 하고를 그대인가고라고 줄여 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하고라는 건 여러분 뭐니? 하고, 하다. 얘도 서술어죠. 얘도 용언이죠. 얘도 형용사 또는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대인가 하고는 뭐냐면 보조 용언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대인가 하고, 그대인가는 본용언, 여기는 본용언, 하고는 보조 용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1, 2, 3학년 지나면서 지금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아마 공부하실 거고, 이거 아마 1학년 때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체온도 공부하고 할 거니까. 그리고 2학년 때도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기초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지 하나를 골라내는데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 이쪽에 이쪽에 써드리는 거 모른다고 쳐도요, 최소한 그대인가 반복되는 건 보이잖아. 그래서 동일한 시어 반복은 보이셨을 거고. 됐죠?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166페이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본문을 다 읽을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보기부터 보면 1983년이면 언제라고 우리가 배우냐면, 이게 좀 아쉽게도 국사를 여러분이 언제 배웠죠? 역사는 이제 중2 때 배우잖아. 국사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 그러니까 약간 역사 언제 배워요? 그쵸. 역사 근데 약간 세계 역사 배우잖아. 국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라고 하거든? 국사 언제 배워요? 중3 때? 아마 그래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알다시피 여러분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고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꽤 긴 시간이잖아요. 35년이면.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1910년부터 한 20년대까지를 보통 이제 되게 처음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났으니까 엄청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탄압을 해. 그래서 이때는 군사경찰이 헌병이라고 하거든요. 군사경찰이 막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엄청 무섭게 통치를 했던 시대고, 그러니까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했잖아. 그래서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좀 더 편안하게 풀어주는, 그렇게 갔다가 1929년에 엄청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공황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나니까 이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막 전쟁 준비에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아예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민족 말살기로 가거든. 그러면 민족 말살기, 정말 1929년 대공황이 있었고 1930년대부터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민족 말살기로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좀 강하게 통치를 해야 되니까 군사경찰이 통치를 했을 거고, 반발이 나왔으니까 20년대부터는 좀 더 편하게 해줬을 거고, 그리고 30년대 이제 민족 말살기까지 가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드니까 1938년이면 딱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그냥 힘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요, 누군가한테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송중기 알아요, 혹시? 이번에 이제 영화를 하나 찍으셨는데, 요즘 하도 영화관을 다들 안 가니까 좀 망한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보고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송중기 배우님이 주연이었고,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국가에 가서 이제 보고타에서 막 이렇게 뭘 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좀 인상 깊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불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환생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환생이라는 개념은 우리 수능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내신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생을 해서 어디에 살아갈 거냐인데 예를 들면 아예 극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극락과 인간계 사이에 뭔가 좀 되게 이상세계 같은 데가 있을 거고 그 아래가 축생도라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뭐 그 다음에 뭐 벌레 뭐 이런 걸로 태어나는 거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는 지금 인간계에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수많은 고난을 줘서 거기서 우리가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극락까지 가면 더 이상의 윤회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약간 천상계에 가까운 여기보다 인간계가 더 좋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천상계는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극복이나 성장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계에 있으면은 고난이 자주 오니까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윤동주, 그러니까 동주라는 어떤 그 영화,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 고1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 영화가, 시나리오가. 거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일제에 저항하지 못한 걸 되게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감옥 가야 되고 고문당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민족 말살기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극복을 한 거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이게 수능한다고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능을 하잖아. 더 많은 걸 뺏어가려고 해 남들은. 그렇다고 내가 막 대안 없이 무조건 싸우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저항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득도 취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되게 영리한 선택들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용학이라는 시인이에요. 자,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겠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야. 엄마가 너무 고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고 그런데도 어쨌든 머리가 좋았는지 일본 유학을 갔고 그런데 가가지고 품팔이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걸 한 거죠. 알바 같은 걸 해가지고 학비를 조달했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했어? 그렇지. 방학 때 귀국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서 시를 쫙 쓴 거죠. 그러니까 봐봐. 유이민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유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랑한다인데 유랑민이라고 하면 정착을 못한 거예요. 쉽게 하면 집이 없다는 거지. 또는 경제활동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삶에 힘든 사람들을 유이민, 유랑민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필기하면 사실 보기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여긴 민족 말살기야. 가난하다, 겨울이다 같은 게 일제강점기 시대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고 됐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야. 그런데 얘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내면 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내신은 되게 괜찮은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시중에 있는 내신 문제집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막 외우게 시키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이제 같이 볼 건데 물론 여기를 보면 아버지가 객사했으니까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한번 볼게. 쭉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집인지는 모르겠어. 이 집이. 계속해서 집집이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다가 봐봐. 갖지 못했다라는 이제 궁핍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간 곳을 몰라요? 그렇지. 털보내 간 곳을 몰라요.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겠어? 아무래도 털보내 집일 가능성이 있죠. 왜? 즉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얘기했어. 그 집에 살았던 백성들이 있어. 갖지 못했고 모두 없어진 지 오래고 그 집에 대한 얘기에서 털보내로 갔으니까 아마 털보내 관련된 얘기 있을 게 높겠고 그리고 봐봐. 털보의 셋째 아들이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지.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털보는 뭐야? 친구 아버지였던 거야. 자,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내가 거기서 낳겠죠. 그 다음에 털보라는 이름은 누구니? 친구의 아버지예요. 친구 아버지가 털이 많았나 보지. 그래서 내 동무, 내 친구. 그래서 결국 털보는 친구의 아버지고, 그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털보는 친구 아버지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나의 살인말 동무는 이 집 안방에서 첫 울음을 울었대요. 그럼 봐. 여기서 나온 그 집은 어떤 집이겠어? 그렇지. 내 친구네 집, 털보네 집일 거잖아. 그러면서 애만 낳고 막 진짜 애만 낳으니까 어떡해. 차라리 송아지로 낳았으면은 팔아라도 먹을 텐데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입만 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했고, 털보 눈도, 그러니까 털보 친구 아버지 눈도 눈실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은 많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의 친구가 자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주인공은 나의 친구인 거지. 나는 마치 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봐. 내 친구가 쭉 컸고 내 친구가 9살 되던 해에 어떻게 됐어? 7명의 식구들이 전부 다 떨고 있었어요. 근데 봐라. 당나귀 몰고 간 아버지가 안 돌아왔다는 거는, 자, 내 친구가 지금 주인공이잖아.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친구 아버지인 털보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기하셨으면 여기 빨간색은 필기해 놓을까 얘들아? 여기 빨간색하고 녹색만 필기하자. 내 친구의 아버지가 털보였고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신 것. 됐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떻다? 시적화자가 아니라 시적화자의 친구 아버지죠.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들 틀렸고, 이 작품이 좀 중요한 작품이어서 우리가 필기할 것도 조금 많았어요. 자,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선생님, 애들 간식 좀 받을까요? 좀 이따가 종이 가져와서. 자, 1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행입니다. 자, 행인데 여러분, 그럼 봐봐. 명사는 이제 찾을 줄 알겠죠? 그럼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죠? 잘 모르겠죠. 여기 하나 있어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은 이제 하나야. 뭐가 없어요?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얘들아, 여기에 훈훈이라는 거는 훈훈하다, 훈훈, 봐봐. 좀 이렇게 같은 글자가 두 개 반복되면 부사일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는 부사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봐라. 자, 소리가 없다. 마침표로 끝났죠? 마침표로 끝났죠? 다, 나, 마침표로 끝났죠? 이런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종결어미고, 이렇게 종결어미가 붙어있는 애들은 중1 때 배울 거예요. 용언. 용언은 뭐니? 동사 또는 형용사인데 어쨌든 얘네도 명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파란색들은 전부 다 여러분 종결어미, 용언, 동사, 형용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김 플러스 이잖아. 김은 명사고 이는 조사예요. 그 명사 조사로 끝났고, 박나비도 명사 플러스 조사로 끝난 거예요. 하늘애는 애가 부사격 조사잖아. 여기는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 니은은 보조사가 붙어 있는 거야. 다시, 애는 부사격 조사, 느는 보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끝맺은 거 한 번밖에 없으니까 반복이 틀려서 틀린 선지. 힘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만 더 해볼까? 딱 5분만 하고 한번 쳐볼까요? 쌤, 간식 좀 이따 받아주세요. 5분 정도 있다가. 자, 계속해서 연을 볼게,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육사 시인의 얘기를 해요. 자, 이분도 봐봐. 1904년에 태어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1910년에 일제강점기. 당연히 항일투쟁 하셨겠죠. 결국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가 어떠하냐면 저항의식, 실향의식, 비애, 초인의지, 조국 강복에 대한 열망 등이 있대.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 같은 게 보인대.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여러분. 보니까 세 줄을 딱 맞춰 쓰셨죠. 그리고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규칙이 있고요.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 그러면 안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 틀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어떤 일종의 규칙이고, 걔는 형식미 안정된 운율감을 모두 보여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괜찮은 선지 되겠어요. 됐습니까? 2분만 더 하자. 2분만. 힘냅시다. 자, 169페이지요. 자, 성찰적 어조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아성찰이 있어야 돼. 그럼 가에 자아성찰, 나에도 자아성찰이 있는지 볼 거거든. 자, 그럼 봐. 자, 나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산 너머 남촌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남촌 아마도 고향이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고향이 주제야. 여기도 고향이 주제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고향에 대한 얘기만 쭉 해요. 그래서 보시면 봐봐. 맨 처음에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우리 이거 어떻게 느끼죠?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바람은 어떻게? 촉각으로 느끼죠. 바람 이렇게 촉각으로. 계속 꽃 피는 4월 향기 뭐예요? 후각이에요. 그런데 꽃이 피는 건 시각이죠. 밀 익는 5월이다 시각이고 내음새도 후각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시각은 전체 감각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각이나 후각같이 잘 안 쓰이는 감각 나오면 잘 찾으시고 남풍 불어왔어? 아 그렇구나. 바람이 후각을 불러오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낌 보시면 되겠고 자 빛깔이 곱다 시각이죠. 금잔디, 호랑나비 전부 다 시각이고 노래니까 청각이죠. 남풍이 분다 촉각이고요. 산 너머 누가 보이려면 시각이죠. 구름이 가린다 시각 얘기고 노래 청각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읽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작품에 많이 쓰인 걸 주제라고 하는 건데 고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주제는 뭐야? 고향에 대한 감각적 표현 이렇게 하시면 주제가 되겠고 필기 괜찮죠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이제 고향 얘기긴 하거든. 고향 얘기인데 봐봐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자 구두가 지금 황혼이래요. 구두는 여러분 봐 무생물이지. 근데 황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60살 정도 된 사람들을 황혼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황혼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이거야. 저 뒤에 보면 이제 해가 지고 있잖아. 해가 지고 있는 걸 황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황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황혼 이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상태를 황혼이라고 하고 해가 진 상태를 황혼이라고 돼.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야.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옛날 영화거든.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까?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요즘은 많이 못 봐요. 요즘은 좀 새로운 영화가 없어. 근데 옛날에 그 왓챠라고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영화 별점 주는 그런 사이트였거든. 근데 내가 본 영화를 별점 주다 보니까 1000개가 넘는 거야. 황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야. Before sunrise. 봐봐. sunrise 하면 해가 뜨는 거잖아. 해가 뜨기 전이야. 그럼 이걸 인생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인생에 비유를 해보면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 해가 뜨기 직전이야. 그래서 딱 한 20살 정도 될 때예요. 그래서 Before sunrise는 뭐냐면 딱 20살 정도의 애들이 연애하는 그런 얘기인데 진짜 이게 여러분 약간 이게 낭만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한 명이 아마 프랑스 여자였을 거고 미국 남자였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진짜 우연히 오스트리아였나? 아무튼 어디에서 오스트리아에 오는 기차에 딱 이렇게 타가지고 거기서 이게 우연히 친해진 거야. 그래서 그날 오스트리아에 딱 내렸는데 각자 이제 갈 길이 다르잖아요. 우연히 기차에 스쳤으니까. 그래서 각자 갈 길이 다르니까 얘네가 각자 거기서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그냥 밤에 돈이 없으니까 숙소도 못 구하고 그냥 진짜 노숙을 하는데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밤거리에서 되게 예쁘게 연애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룻밤 되게 둘이 한 6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길가를 거닐고 막 이렇게 되게 애틋하게 보내다가 9시 정도가 돼서 기차 타고 떠나요. 그게 두 일연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평생 마음에 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드라마가 뭐냐면 그 다음 나온 영화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 이제 지잖아요. 그래서 Before Sunset이었어.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이에요. 그럼 벌써 나이가 들었겠. 그럼 봐봐. 여기가 20대였으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기는 한 40대쯤 될 것 같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Before 3시리즈야. Before Midnight이에요. 봐봐. Midnight이 뭐겠어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날 때쯤이겠죠. 그래서 아마 20대, 30대, 40대였나 20대, 40대, 60대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인생도 그러니까 서양 애들조차도 이렇게 인생을 뭔가 순환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아마 부모님들도 약간 보시고 싶을걸? 비포 선라이즈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꽤 오래된 영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인데 이 두 배우가요.
이 영화에서 아마 만나가지고 보면 진짜 완전 사랑에 빠진 눈빛이 아니니? 실제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자세히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은 되게 유명한 영화고, 이게 아마 비포 선라이즈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이렇게 3부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한번 보세요.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황혼이라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원간염은 뭐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구두가 오래된 거야. 그럼 오래된 걸 우리는 어디에 비유해? 황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황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니? sunset. 슬 의미하기도 해. 지시적 의미로. 하지만 황혼은 뭐야? 그렇죠. 인생의 거의 막바지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참 이제 저물어 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단순히 얘를 선셋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비유를 했으면은, 보통 황혼은 사람의 막바지를 비유하거든. 그러면 구두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했으니까 화료라고 하고, 또 의인법도 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구두의 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두의 뒤축이 있잖아. 그럼 뒤축의 꿈이 수습된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의인법, 화료법 둘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구두가 황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뒤축의 꿈이 몇 번이나 수습됐다. 이거 전부 다 화료, 의인 둘 다 될 수 있어. 자, 그럼 봐 얘들아. 구두가 어떻게 듣고 왔을까? 이것도 화료, 의인 둘 다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구두를 오래됐잖아. 나에다가 동일시한 거예요. 맞잖아. 구두가 오래됐다고 구두가 뭐 소리를 듣고 오고, 구두가 황혼이고, 구두가 꿈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20살 때 이렇게 살았지. 10살 때 이렇게 살았지. 30살 때 이렇게 살았지. 40살 때 이렇게 살았지. 내 과거를 쭉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운 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러분이 뭐 이제 시작이고 이제 중딩 잼민인데 그냥 브롤스타즈나 해야 될 나이인데 무슨 인생의 꿈이 수습이 되고 알 리가 없죠,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 인생에도 되게 고난을 겪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20대부터 막 몰아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몰아치는 단계에서 힘들어도 받다가 뭐 괴로워도 받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걸 겪어야 이게 좀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사랑도 해봐야 무슨 사랑 얘기를 알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봐. 성찰. 왜 성찰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죠. 어떻게? 구두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뒤돌아보면 구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 나는 이제 그냥 완전히 고향 얘기니까. 그래서 가는 성찰 되겠고요. 자, 뭐 나야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맞다 판단되겠어요. 그래서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시상 말 그대로 시인의 생각과 상념이에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상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시의 정보들은 다 시상이에요. 사실 시상이라는 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정보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인의 생각과 상념을 쓴 게 모든 시의 정보들이잖아. 모든 시의 단어들이고, 따라서 시상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봐봐. 당연히 시상을,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전개 방식인데, 이 전개 방식을 바꿔 얘기하면은 틀, 비슷한 말로 구조, 논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 그럼 생각을 막 쏟아내봐야 전달이 안 돼. 그러면 그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틀에 넣어서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간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간식을 먹고 있는데 봐봐.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걸 이 컵 안에 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두 번째, 여기에 또 얼음이라는 것도 여기에 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틀이라는 형태는 정보를 담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또 물리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본적으로 정보는 어떤 틀에, 어떤 구조 속에, 논리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자, 수미상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는 무슨 숫자? 머리 숫자예요. 미는 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꼬리 서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게 수미상관이야. 그러면 수미상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용이 뭔가 비슷하게 나온 거나 구조나 형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조 형식 어려워할 거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어, 뭐 목적어, 서술어,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다고 칠게. 이런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게 반복된다. 그래도 수미상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용과 구조 형식 둘 다 같이 갔을 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좀 폭넓게 보자면 내용만으로도 구조 형식만으로도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들 한번 해보시고 그럼 수미상관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말들 뭐가 있냐 첫년은 머리 숫자 끝년은 꼬리 비자 상응한다 상관이다. 그래서 결국 뭐니 첫년과 끝년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처음과 끝에 또 첫년과 끝년의 대응 첫년과 끝년의 대응, 수미상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니까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 이 교재가 되게 잘 써진 교재예요. 좀 이제 색감이 확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좀 눈이 안 보일 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그게 눈에 좀 잘 보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막 쓸데없는 정보들을 막 너무 찬란하게 했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강조한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수미상관에서 바꿔 쓸 수 있는 선지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볼게. 자, 수미상관이니까 어디 보면 돼? 머리와 꼬리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머리와 꼬리를 한번 보자. 잘 모르겠죠. 그런데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입니까? 뭔가 비슷해는 보이죠. 근데 봐봐, 나를 보면 전혀 머리랑 꼬리에 비슷한 게 없잖아.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미상관 없어요, 둘 다. 선생님 간은요 좀 애매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얘는 주황색이지. 봐봐, 뭐가 주황색이야? 얘가 주황색이에요? 얘도 주황색이고 다 주황색이요? 분명히 농도가 다르잖아. 그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 이건 것 같아. 자, 저쪽보다는 이쪽이 주황색에 가깝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건 자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주나초 판 한번 하는 순간 무조건 왜곡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도 OX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야. 수미상관을 볼 수 있냐? 한 5% 정도? 수미상관이 아예 없진 않아. 근데 누구의 말자취입니까? 누구의 등불입니까?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구조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은 있다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보통 이런 건 틀렸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야 조금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세모 X라고 써놓는 걸로 할게요. 동그라미 일단 당연히 아니고. 자, 넘어가서 1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년과 끝년을 대응시켰다. 이거 바꿔서 네 글자로 우리 뭐라고 쓰자고 하기로 했죠? 수, 미, 상, 관으로 쓰기로 했죠. 자, 그럼 가와 나의 첫년과 끝년의 대응, 수미상관 보도록 하시죠. 자, 볼까요? 애매하죠, 여기도. 너무 애매해. 왜? 향단아라고 똑같이 끝났어. 배를 내어 밀래. 나를 밀어 올려달래. 이건 비슷한데 먼 바다로. 나머지는 비슷한지 모르겠고. 자, 나를 한번 볼게요. 나. 이건 비슷하죠. 묶인 이 가슴. 청청한 하늘끝. 푸르는 산맥 저 떠나가는 새. 저 인구는 눈부신 산맥. 왜 날 눌리나? 왜 날 눌리나? 똑같아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이 정도면 절반이나 비슷하고요. 구름에 산맥 새가 있죠. 근데 봐. 산맥 있고 새가 있죠. 그럼 봐. 이 정도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확실하게 수미상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100%인데 지금 현관패 친 걸 보면 알겠지만 노란색 완전 똑같고요. 주황색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90% 이상 똑같은 수미상관이 돼. 선생님 간은요. 자, 간은 이제 이런 거 얘들아. 봐. 자, 향단이한테 그네줄을 밀어달래. 자, 그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네 이렇게 진자 알아요, 여러분? 진자?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날 이렇게 쫙 밀어 올려줘도 여러분 아무리 얘가 힘이 세도요 결국 제자리죠. 이게 불가능해. 근데 춘향이가 이렇게 서커스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도 결국 제자리야. 그러니까 그네는 결국 갔다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저 먼 하늘을 향해서 가고 싶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게 그네거든. 그러면 그네는 뭐가 있어? 여기에 지향하는 하늘에 다가가고 싶지만은 결국 한계가 있는 거죠. 됐지? 필기했니? 그림 그려서 필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한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밀어달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수비, 첫년과 일행과 끝행이 비슷하긴 하거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수미상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네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지향하는 하늘을 향한 시도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대로 한번 그려놓으시죠. 그려놓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국어 학습 활동에 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기도 하셨죠. 이게 듣다 보면 배우다 보면 뭔가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완전 이과고 누가 봐도 T잖아요. 근데 이거 있는지 아니? MBTI에서 남자애들 F가 여자애들 T보다 100배는 T예요. 그 중에서도 T니까 얼마나 T겠어. 사실 굉장한 T인데 그런데 어떻게 문화를 가르치냐. 근데 또 되더라고요, 그게. 왜 되는 거냐면 학습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학습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게 뭐다? 시간의 경과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말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시간의 흐름이며. 그럼 시간의 흐름에 예시가 뭐가 있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하나 더 써볼게. 뭐가 있을까? 자,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동트기 전 새벽이 오죠. 그리고 뭐가 왔어요? 해가 뜨죠. 해가 지죠. 자, 이렇게 가도 뭐니? 시간순이지. 정리하면 이거야. 이거는 하루에서 시간순이고 이거는 1년에서 시간순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순도 보세요. 그래서 얘네 프린트 몇 페이지까지 출력돼 있죠? 200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순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전혀 그 시간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과거, 현재, 미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뭐 이거 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선생님 처용의 이야기가 살아남아서 유전에 가리라. 이거는 시간순 아니에요? 자, 봐봐. 이것만 놓고 보면 시간순은 맞아. 정감 보고 우선지로 바꿔도 시간순은 맞는데 자, 이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의 경과가 나오려면 얘들아 경과는 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경과라는 거는 추이, 단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무슨 병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 것처럼 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1학기, 2학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구분되는 게 있어야 경과예요. 뭔가 단계로 넘어가야 경과야. 그런데 얘는 봐봐. 지금 그냥 무슨 얘기냐? 과거와 현재의 대조 또는 대비라고 봐야지 시간의 경과는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가 있으려면 봐봐. 우리가 지금 중2들이니까 그래프는 다들 알잖아요. 자, 봐봐. X축을 시간이라고 해볼게. Y축을 속도라고 해볼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렵니? 오케이. 그러면은 1차함수로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원래 수학 강사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V는 AT 플러스 B꼴로 쓸 수가 있잖아요. 맞니? 좀 헷갈리면 PT 플러스 Q꼴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봐봐. 지금 무슨 얘기야, 얘는? 그렇죠. F 뭐에 따라서? T 시간에 따라서 속도 V가 결정되는 그런 함수 관계인 거야. 너희는 보통 fx는 y라고만 배웠겠지만 x 대신에 t로 y 대신에 v를 써준 다음에 이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시에서도 여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 이해됐니? 근데 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야,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랬단다. 두 개 그냥 대조일 뿐이에요. 자, 과거는 어땠어? 정관보, 악보가 있었어. 지금 정관보가 없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시간의 경과라는 건 이런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없구나. 얘는 그냥 대조 대비지 경과는 아니구나 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경과 아니에요. 대조 대비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 틀렸다. 틀린 선지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필기들 해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A. 얘는 될 수가 있어. 왜 얘는 되는 거냐면 자, 이런 거 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쳐볼게, 얘들아. 그러면 내가 0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살, 2살 해가지고 10살쯤 됐다고 치자. 자, 그리고 올게, 얘들아. 3호 15살이야. 28 8이 16살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을 빨리빨리 안 시켜놓으면 막 외적들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좀 결혼을 일찍 시켰어. 그래서 3528이라는 건 뭐냐면 15, 16세를 겨우 지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연여질, 주석 보면 알겠지만 천연여질 이때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나 되게 이때 예뻤는데 그럼 봐.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태어나서 이때는 그러니까 그냥 애기인 거죠. 애기였다가 이렇게 예뻐졌나 봐.
그래서 이때 막 엄청나게 예뻐진 거야.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계약을 하였대요. 그래서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난 엄청 예뻤고 예뻤던 나이에 결혼을 했어.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쭉 했겠죠. 근데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니?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 지금 이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무 예뻐진 거야. 그래서 뭐 했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가약을 했대요. 그래서 쭉 내가 오면서 그래 평생 이렇게 난 살 줄 알았어. 결혼도 지금 했던 거야. 그러다가 연광이라는 게 뭐냐면 해 연자잖아요. 해가 빛 훌훌 해가 빛으로 훌훌하다. 아, 해가 매년 지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조물주가 시기를 많이 했대. 조물주가 시기를 많이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봐. 봄바람, 가을물이 보이죠? 봄바람에서 가을물로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서 봄바람에서 가을물로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서 훅 지나가 버렸어요. 나 예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설빈화는 그냥 카리나 얼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설자잖아. 그래서 눈 이렇게 오고 얼굴이 막 하얗고 예쁜 그런 꽃같은 얼굴에서 면목 가증, 면상이 보기만 해도 증오스러운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대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빈화환. 그러니까 막 우리 걸그룹들 얼굴 보면 막 샤방샤방 막 샤라라라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에서 어떻게 됐어? 면목 가증. 면상만 봐도 막 증오스러운 그런 면목 가증이 돼버렸구나. 나 되게 예뻤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얘기잖아. 그럼 봐봐. 내 면상의 어떤 그래프가 그렇죠. 뭐 저도 한때는 예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뻤다가 이제 면상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을 보면서 화가 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시상의 전개. 내 좋았던 시절 다 어디 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이 되게 좋을 시기잖아요. 딱 고등학교 되면은 약간 여학생들은 거의 전성기가 슬슬 오는 것 같고 남학생들이 이제 전성기가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20살쯤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참 좋은 시절을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을 또 잘 누리시고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74페이지 보도록 하죠.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움. 자, 우리 한번 그리움 읽어볼까? 여기서 어디 그리움 있죠? 일찍 가는 학생이 있어요? 몇 시야? 몇 시? 그리움. 나 잘 모르겠어, 그리움. 그쵸? 그리움 모르겠고, 회상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제가 윤동주 빠돌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향에 돌아온 밤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원래 이제 여기 간도 지방에서 태어난 거 알죠? 그래서 간도에 살다가 여기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연희 전문대학, 지금의 이제 연세대로 일단 유학을 와요. 여기서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럼 유학생이니까 방학 때 할 게 없잖아. 그럼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밤이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상황은 유학을 하다가 고향에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나? 백골이 따라서 한 방에 누웠대. 누구 백골? 내 백골. 자, 봐봐. 내 방에 누가 뭐 들어와서 눕겠어요?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방에 쫙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이불 하고. 근데 우리가 좀 뭐 행복한 날들은 행복하게 자지만 뭔가 걱정이 많은 날은 막 이러면서 걱정이 많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느낌을 뭐라고 했어? 내 백골이 따라와서 한 방에 누운 그 느낌으로 얘기한 거야. 여러분, 백골이 뭡니까? 시체도 아니고, 그렇죠. 아예 죽었고 시체를 지나 다 썩어버리고 남은 거죠.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이건 당연히 보통 부정적으로 읽는 말이야. 그런데 봐봐. 누구의 백골이요? 나의 백골이죠. 내 백골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있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 이 윤동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동주라는 작품 들어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야. 그 당시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게 일단 창씨개명을 해야 돼요. 잠깐 봐, 얘들아. 창씨개명을 하면 뭐가 돼? 사실은 나는 이제 일본인이에요 라고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창씨개명 안 하고 버틸래 이러면 조선인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일본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창씨개명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한 상태야.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이 사람은
자, 문학을 좋아해요. 근데 봐봐. 이 문학도 일본어로 쓸 수도 있고 조선어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조선어로 쓰게 되면 탄압을 받는 식이야. 그래서 사실 이거를요, 영문학과였기 때문에 영시로 번역하려고 했어. 영어시로. 근데 일단은 영어시로 번역하려면 내가 집에서는 한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털려가지고 독립운동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잡혀 들어가서 고초 끝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럼 봐. 지금 내가 문학을 하는데도 이제 조선어로 문학을 하는데 이걸 비판했던 친구가 있어. 이제 같은 사촌이었는데 그 같은 사촌은 왜 비판을 했냐면 너 더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 철저하게 나는 뭐 하고 있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또 그러다가 죽어라고 하면서 동주는 조금 만류해요. 걱정하고. 그런데 동주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지용 시인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어떤 장면이야.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지용 시인이 동주한테 일단 그 얘기를 해요. 너 시 쓰지 마라. 왜? 너 조선말로 써야 되잖아. 너 그럼 탄압받아. 그리고 너 그냥 독립운동 하지 마라. 유학 가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얘들아 봐봐. 자, 창씨개명까지 해서 일본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지. 그리고 문학도 조선어로 쓴 거 일단 영시로 번역하려고 했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도 적극적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도 조작 끝에 죽임을 당해요. 형무소에서.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독립운동이라도 정말 시원하게 할걸. 그냥 철저하게 내가 독립운동이라고 할걸. 라고 약간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건 약간 내가 봤을 때 영화적 각색이고요. 물론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근데 제 생각은 그래. 벌써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게 적극성을 띠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야,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내가 학생인데 중국의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가서 독립운동 전쟁에 참여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맞잖아.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어. 아니, 그리고 거기까지 갈 거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쉬운 일은 아니야. 물론 답을 찾으면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뭐야? 조선어로 시를 쓰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았겠잖아. 그래서 내가 소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냐,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런 고민 끝에 어떻게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게 되게 스스로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얘기한 게 뭐야? 고향에 돌아온 밤에 내 백골이 따라 한 방에 누웠다는 이 그림을, 이 장면은 사실은 어떻게 그려진 장면이에요? 내가 방금 설명한 이런 정보들이 함께 있어서 만들어진 그런 장면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이런 거야. 내가 딱 누워서 있는 거야.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또 해운대 노숙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구만. 제 취미는 해운대 노숙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해운대 노숙이에요. 제 인스타 한 번씩 보시면 아실 텐데 제 취미는 정말 해운대 노숙이에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디 갔지?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방금 있었는데? 제가 노숙하는 장면 방금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노숙하는 중이에요, 지금. 뷰가 제일 좋더라고, 여기가. 자, 이렇게 딱 올려놨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또 수강생이 자기는 이제 교실 뷰라고 하면서 고3이거든요. 고3이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맞대고 샤프 하나 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봐도 너무 재미없어 보이지 않니? 전 누가 봐도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지붕이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자, 그럼 봐. 자, 저렇게 누워갖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우주 속으로 빨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도 뭐야? 고향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인생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막 생각이 뻗어나가면서 내가 누워있던 그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하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깊은 상념에 빠지는, 그러니까 상념이라는 건 내가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사색에 빠지는, 내가 되게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글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있는 거. 여러분 해운대 노숙 잡으라고 돼 있구만.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찍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쫙 들으면서 제가 부처님 말씀 한 번씩 듣거든요. 부처님 말씀 쫙 들으면서 아침에 쫙 이렇게 운동 갔다가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 이제.
내가 방금 저 느낌을 통해서 주제는 물론 해지만 해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싹 스쳐 지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을 텐데 눈 감고요. 태양을 한번 바라봐. 눈 감고. 그러면요 뭔가 태양의 그 이글거리는 그 느낌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우주로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 봐봐. 그 백골을 보면서 풍화작용이 뭐니? 썩어가는 거죠. 부서져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부서져가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내가 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울었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해서 봐봐. 성찰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나 성찰이야. 내가 내 얼굴 보면 성찰 아니겠니? 이 보면은 딱 봐도 이거 내가 지금 내가 내 얼굴 보면서 도라에몽 성찰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도 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백골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아 성찰을 해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우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자 그럼 봐봐. 백골이라는 거는 되게 부정적인 자기 자신의 울음이야. 아름다운 후는 긍정적인 자아야.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 속에서 헷갈리고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침 운동 가기 너무 싫어. 근데 내 운동을 가야 수업을 하기 위한 체력이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 사실 좋아서 하진 않아요. 나도 집에서 그냥 치킨 처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맛있는 걸 밤에 시켜 먹으면 다음날 몸이 아파.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그럼 봐봐. 내가 스스로를 막 이렇게 극복하고 버티고 그런 긍정적 자아로 살 것이냐 부정적 자아로 살 것이냐 고민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지조라는 건 뭐냐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높은 개는 계속해서 어둠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뭐한다? 저항한다는 거야. 그럼 그런 개처럼 나도 짖으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가 누구를 쫓아버려요?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왜? 어둠이라는 부정을 쫓는 개가 짖어. 나를 보고 짖어. 나는 지금 떳떳하지 못해. 나는 되게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백골, 내 부정적인 자아 몰래 내 부정적인 걸 버리고 아름다운 나의 본질 향해 가자. 나의 본질 향해서 나의 긍정적인 나를 찾아서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 나이 때는 되게 힘든 얘기예요. 그래도 한번 필기를 쭉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들리고 그렇게 되거든. 자 고생들 많으신데 좀만 필기하고 또 한 5분 10분 잠깐 쉬었다 갈게요. 간식도 드시고 필기 못한 거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하시고 여러분 필기만 해도 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냥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한 30%만 저장이 되고 필기하면 80% 정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거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회상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틀렸고 이 작품 한번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필기 한번 해보시고 영상 끊고요. 역전이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면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뭐라고 한다? 역행 또는 뭐라고 한다? 역전. 그러니까 시간의 역전이라는 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의미하고 시간의 역전 그래서 회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연과 이제 5연인데 1, 2, 3, 4, 5, 4, 5연. 자 일단 낯선 소년을 딱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통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12시 넘어가면은 이동을 못했거든. 그때는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독재 시대, 권위주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꼬맹이가 동대문을 왜 묻지라고 하면서 쭉 봤는데 너무 순수한 그런 눈빛인 거죠. 순수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당연히 순수하니까 죄가 없고 크고 맑기만 한 그런 눈동자. 근데 그 눈동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녔는데 가방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큰 보자기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비가 오는 상황에 봐봐. 뭐가?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죠. 그러니까 눈동자가 비에 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눈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너무 약간 느낌이 그래. 왜? 얘가 초등학교 바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시골에서 이촌향도 시대니까
시골에서 얘를 이렇게 서울로 올려 보냈겠죠. 그러니까 야 서울 어디 어디 잘 찾아가라고 하면서 집에서는 새로 산 옷이라든지 이런 운동화 같은 거를 줬는데 옛날 애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운동화가 없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 너무 가난해서 운동화가 없는 시절이야. 막 맨발로 다니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애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운동화가 새 거니까 엄청 귀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비에 젖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또 뭘 또 사줬을까? 고구마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져가라고 준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 적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얘가 약간 충청도 애 같기도 하고 전라도 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밟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딱 봤어요. 그래서 문득 이 아이가 딱 떠오르는 그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마 내가 봤던 누군가랑 닮았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 겨울날이라고 였을까? 엿 뭐예요? 과거 시제잖아. 그래서 겨울날로 갔으니까 이게 또 갑자기 회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건데 시간의 흐름 보면 이건 거야. 지금 1, 2, 3, 4, 5년인데 5년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1에서 4년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는 4년에서 문득 걔 누군데? 라고 옛날이 문득 떠오른 거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거꾸로 갔으니까 시간이 거꾸로 갔다, 시간의 역행이다 이런 게 보이셨을 거고 그럼 괜찮은 선지 되시겠죠? 필기하셨습니까?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7시 반에 가야 되는 친구 50분에 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시고 그럼 당연히 나타났겠죠? 필기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176페이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나룻가, 주막, 상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이 지금 나룻가, 주막, 상기슭 다 공간이죠 말 그대로. 그럼 찾아보자. 나룻가 어디 있어요? 주막도 일단 보였고 나룻가에 있었고 상기슭은 여기. 당연히 맞는 선지죠. 왜? 시상 전개는 100% 모든 시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어렵지 않게 봤을 거고 선생님 얘네 몇 페이지까지 받았다고요? 2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하면 끝나네. 소설. 그리고 자 계속 볼게.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대요. 야 이걸 전혀 모르겠어. 공간 이동 경로를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공간의 이동 경로가 없습니다. 틀린 선지고. 자 177페이지 178페이지 볼게. 여러분 봐봐. 맨 처음 뭘 봤어요? 산을 봤죠. 그럼 산은 저 멀리 있는 산이야. 그럼 산을 가까이 내가 이렇게 확대를 딱 해서 보면 뭐가 보이는 거냐면 꽃이 보여요. 그럼 봐 얘들아. 이렇게 보면은 산만 보였다가 확대를 짠 했더니 꽃이 보이는 거잖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산은 멀리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경이라고 하고요. 꽃은 가까이 있으니까 근경이라고 합니다. 필기해 놓으시면 되겠어. 그래서 먼 경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왔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왔다. 맞는 선지 되시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보시고 너무 문학만 하니까 힘들죠. 좀 이따가 독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179페이지. 자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인데 애들아 봐봐. 갑자기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이라는 거는 뭐야? 청각이죠. 근데 봐봐. 이거 외부에서 느끼는 감정이잖아. 감각이잖아. 따라서 밧줄이 날아왔네 시각이죠. 즉 처음 시작부터 뭐야?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뭔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내면에서 외부 세계가 아니에요. 일단 외부 세계가 시작이지. 그리고 봐봐. 배가 닿고 나서 사랑이라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면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썼으니까 틀린 것도 보이실 거고요. 자, 좀만 더 힘내서 필기 한번 해보시고 너무 힘들어해서 어쩌겠어요. 뭐 공부가 항상 다 그런 거지. 자, 우리 딱 80페이지까지만 하고 너무 애매한데 81까지만 딱 하고 독서 갑시다. 자, 선경우 좀 별거 없어요. 선은 앞서 있는 거야. 앞선자야. 경은 경치예요. 후는 뒤후자야. 정은 정서입니다. 무슨 얘기야? 그렇죠.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 건데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 그러니까 보통 이거야. 선경이면 정경 묘사겠죠. 후정이면 정서 표출이겠죠.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자, 송간, 소나무 사이에, 세로, 작은 길에 꽃이 있대. 그럼 전부 다 뭐야? 경치죠. 봉두, 봉의 머리에 올라서 구름에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촌말락. 우리가 막 높은 전망대 가면 엄청 작은 막 사람들 이런 게 보이잖아.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그걸 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 야, 금수를 펴놓은 것 같네라는 후정 보였죠. 성경 후정, 정경무사와 정수의 표출 둘 다 있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눈을 가만 가봤더니 뭐가 보이고인데 얘들아 봐봐. 지금 보면은 눈을 감고 내가 상상한 거죠. 그럼 전부 다 뭐니? 경치죠. 여기도 경치죠. 그럼 봐. 각 연마다는 아니야. 어디까지 경치야? 여기까지 경치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애젓하니까 후정이야. 그래서 정서는 어디서만 나왔다? 마음도로 애젓하고. 여기만 후정이야. 여기만 후정이야. 됐죠?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틀린 선지 확인되셨을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긴 꼭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내용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을 잠깐 끊고요.